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중에 보면 한강에 일치가 된 수변 도시, 물에 대한 얘기 보다 말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수, 압구정, 반포, 옥수, 한남, 이천, 여의도 여기 요 지역들에 대해서는 이 얘기가 나오죠. 정비사업을 할 때 한강이 멀리 있어요. 그게 아니라 강을 끼고 있는 정비사업 이걸 해보겠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여러분 그림이 있는데 그림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를 부시고 정비사업 한다. 그러면 여기 한강에 88 올림픽도로가 있다면 올림픽도로 위를 정비사업 그 아파트 단지가 마당을 덮고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면 여기에 한강과 직접 닿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은 아파트 단지에서 내려다보면 올림픽대로가 보이고 강변북로가 보이고 그리고 넘어가 한강이면 바라는 보지만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아파트 앞마당 공원처럼 되어 있으면 정비구역 사업해서 사람들도 넘어가고 그 인접지역 주민도 거기를 통해서 넘어가게 되면 한강과 연계돼서 많은 어때요? 삶의 쾌적성을 확보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미래 성장 거점 중심지역시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미래 성장 거점 중심지역시 나오는데 여기 보면 중심기능 고도화를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 즉 우리 설세권, 슬래퍼 상권, 워크, 라이브, 플레이 이게 주거 업무 여가, 주거 등 보행 일상권이 다기능화되고 지역자원 발굴을 통한 자족성을 강화합니다. 그를 통해서 중심지를 고도화시키죠. 중심지 규제 완화를 통한 활력 제고, 가용지 확보, 지역 간 연계성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서울 도심 강남 여의도가 중심지고 여기가 노원, 창동, 동대문, 청량리,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강동 이런 식으로 여기가 여러분 알고 있는 용산, 여기가 연신내, 저기 그 다음에 여기가 여러분 알고 있는 마곡 이런 쪽이 있다면 이러한 중심지 규제완을 통해서 활력 제고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용지역범 및 지역 간 연계성 강화해서 이런 메인 중심지를 컴팩트 시티를 높게 지어요. 그리고 그만큼 주변에 좀 여유 공간을 만들고 주변과 연계성을 높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일단 조금 더 볼까요? 중심지 실태를 보면 저성장 시대, 가용 공간 부족, 더 넓어갈 때도 땅이 없어요. 계획 규제적으로 도시의 성장이 준화됩니다. 즉 기존 때들이 어떻게 계속 서울 종로 같은 데 가보면 1960년대 70년대 모습 그대로 건물 큰 거 지어지고 외벽만 리모델링 했지 그대로죠. 여러분 보는 것처럼 여의도는 그래도 제법 큰 건물 많이 지었지만 강남도 1990년대 이후로 거의 지어진 모습 그대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에 낮고 정체된 산업기반 노후 열악한 환경이 서울 도심, 그 다음 우리 보는 것처럼 여의도 국제교류 거점, 가용공간 확장의 한계, 넓혀갈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돼요. 기성시가진 노후화되고 한가가 색깔로 공간 확장성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업무기능 포화 및 용량 부족해서 테헤란도 업무기능이 너무 포화됐다. 꽉 찼어요. 그리고 경부고속도로가 세로로 지나가다 보니까 어때요? 양쪽으로 이분화됐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 여러분이 뭔가 색깔을 칠해놓은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그냥 칠한 게 아니라 이 색깔 칠해진 데에 뭔가 계획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네. 여기 보면 이렇게 색깔 칠한 것들을 지도상으로 잘 맞춰보시라는 얘기죠. 여기도 어떻게 해요? 색깔 칠한 걸 잘 맞춰보면 여기에 국회의사당도 그려져 있고 여기 운동장, 잠실 운동장,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해요? 알고 있는 저쪽에 삼성 코엑스 뭐 이런 거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돌파점을 지금 마련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도심 보존규제 정비사업 제한으로 활력을 잃어가는 도시다. 하늘 찌르자 도쿄도심은 살아났고 90m 고도 제한에 서울은 못 살고 있다. 낡은 인프라 낮은 채 세운 2구역 결국 난개발. 그 다음에 썩은내 진도가는 웬 벽화 도시의 울분있는 창신동. 여러분 잃어버린 10년은
일본의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잃어버린 5년이 생각나요. 하여튼 뭐 이제 정치적인 얘기는 그만하겠지만 도시 재생 사업 뭐 대주 않는 이런 거 그려가지고 이 규제를 막 세게 해놓으니까 활력을 잃어갔죠. 물론 이런 건 있어요. 한 번에 몰아서 싹 전체적 디자인을 하게 만든 거 있어요. 왜 다 막아놨으니까.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방향 설정을 바꿔서 기존 정책은 한계가 있다. 보세요. 멋지고 쌈박한 도시 옆에 어때요? 참 안 어울리죠. 마치 이런 겁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님 묘가 있는데 묘 둘레석을 싹 멋있게 새 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돈 주고 했는데 참 불효자죠. 불효자는 옵니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가보니까 앞에가 비석까지 멋지게 바뀌었지만 앞에가 안 됐더라고요. 그것까지 바꿔야 되는데 안 가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봉문만 바꾸세요 해서 바꿨더니 그것만 딱 바꾼 거예요. 앞에 어떻게 해요?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돈 들여서 했는데 지금 모양이 딱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멋있게 어떻게 해요? 양복을 샀는데 양복은 있는데 벨트랑 구두가 엉망이다. 이것도 못이 안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쪽에 대해서 4+1축을 조성한다. 첨단과 전통이 공존하는 미래도심 재탄생에서 우리 경복궁 있다면 도심 활력을 증진한다. 일단 여러분 대한민국의 수도서울 종로는 역사 문화와 새로운 도시가 공존하는 모습이잖아요. 관광 매력을 증진시키고 상주 인구 증대에 위한 도시계를 확충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광화문에서 시청까지는 도심 비즈니스 허브를 만들고 인사동에서 명동까지는 역사문화 관광축을 만들겠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세운지구 신산업 허브에 대한 거는 남북 녹지축을 만들겠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우리 글로벌 상업축 단절된 상업적의 통합을 연계하겠다 해서 동서쪽 종로를 중심으로 글로벌 상업벨트 조성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하고 세운상가 아시죠? 어떤지 아시잖아요. 서울 사람들 다. 경기 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런 거 싹 다 바꿔보겠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런 데가 지금 지상만 건드리지 않고 지하까지 입체 복합 공간을 조성하겠다. 그리고 이런 쪽에 대한 세대상권 활성화 적극 지원해서 상권 활성화는 공공지원 확대하겠다 하는데 이런 쪽에 대한 것들이 구도심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높이 규제 완화하겠다. 자 이런 겁니다. 서울 도심의 높이 용적률 도시 규제 완화로 좀 높게 올라가겠다. 컴팩트 시티 만드는 거죠. 기존에 올라갔던 게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올라갔다면 좀 더 높게 올리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용적률 기준 완화한다. 복합 용도 도입, 산업 보전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개발 방식을 정비한다. 지금 보면 소규모 필지 개발 한계 극복, 지역에 맞는 정비사업 적극 지원한다. 그리고 복합 용도 도입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보존 구조를 통해서 정비 활성화한다. 그림 보세요. 지금 도쿄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런 데 할 때 제도 개선, 규제 완화, 도시재생 특별지구 지정을 해서 국제 비즈니스 도시 만들었다고 하는데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림 이런데 민간협력 대규모 개발사업 적공하는 공급성 높은 개발 추진한다. 즉 서울도 이렇게 좀 뭔가 바꾸겠다. 즉 종로 같은 모습이 지금 여의도 같은 모습을 바꿔본다. 생각해 볼 만하죠. 근데 여기서는 조금 문제가 뒤에 있는 간악산이나 뭐 경복궁 뭐 이렇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관광 자원에 대한 높이랑 이걸 잘 조화를 맞출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어쨌거나 이래서 고밀도 개발을 하면 이용자가 많이 이용하시는 그런 건물 공급량이 나오지만 전체적 이용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정비 활성화를 통해서 개발의 힘을 좀 낼 수 있다. 그리고 이 서울 도심에 대한 그 종로에 대한 걸 이런 식으로 바꾸니까 고밀도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죠. 서울에 보면 오래된 이런 데들 부셔서 고밀도로 바꿔보겠다. 자 그리고 청계천을 살려보고 이 세운상가 같은 데 탁 부셔서 높게 지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데 축들이 이렇게 높은 건물들로 쭉 해서 문화복합적 이런 식으로 해서 높게 지어지겠다. 그러니까 여기 관광 경복궁에 있다 이런 쪽에 대한 거는 높이 통제 때문에 좀 멀리 떨어서 이런 데를 어떻게 해요? 동서쪽 글로벌 상업축 여기를 만들겠다는 얘기고 역사문화 관광축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여기는 조금 높게 못 져요. 그러나 이쪽은 높게 질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요. 안 보이면 여기는 높게 못 지니까 관광 어떤 문화 그런데 이쪽은 높게 짓겠다.
이런 거죠. 그럼 앞으로 고밀도 개발 축이 어디로 가느냐? 청계천 따라서 세운지구 이쪽으로 종묘 넘어서 이쪽 창경원로 넘어서 이쪽으로 굉장히 통합 연계돼서 큰 건물들이 지어지겠구나.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은 서울 도심 높이 용적률 등 도시 규제 완화로 서울 도심에 활력을 부여한다. 그래서 그런 거 어디가 높아질지 한번 잘 짚어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의도가 있다면 여의도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게 커질 수가 없어. 여의도가 커질 수가 없는 게 이쪽으로도 못 가고 이쪽으로도 못 가죠. 강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이쪽으로 노량진 수산시장이 있고 이쪽으로 이제 일부 수방사 그다음에 한전부지 환경지원단체가 있다면 여기 있는 요 여의도를 섬으로 만든 요 색강 있잖아요. 여기 쪽 이쪽에 대한 걸 어떻게 해요? 저쪽 독일에 보면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슐랑겐바다라고 하는 슈라테체 이쪽이 이런 식으로 개발한 게 있더라고요. 도로 상부 개발. 저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우 디자인 잘 살렸더라고요. 좁은 강인데 멋지게 살렸더라고요. 우리는 여기 보면 이렇게 도로만 났고 이게 완전히 단절시켰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영등포 쪽과 연계를 시킬 수 있게. 그럼 어떻게 해요? 여의도 국제 디지털 금융지구가 영등포 쪽까지 퍼져나갈 수 있죠. 어떻게 퍼져나갈까? 여기 그림 보면 힌트가 있네요. 여기 그림 잘 보세요. 여기 여의도 색강이 있다면 여의도 색강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 이쪽까지 넘어가는 거잖아요. 가용공간 확장하겠다. 숨 그림이 보이잖아요. 이해되죠? 그 다음은 그러면 이런 데가 이렇게 확장이 되고 그 다음은 수변 여가 문화 기능 강화된다. 그리고 신교통수단 등을 통한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한다. 그 다음은 여러분 용산이라는 게 있다면 용산 여의도 간의 기능을 확대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용공간 확충하고 여의도의 공간 부족을 지원한다. 그 다음은 용산과 여기 보면 여의도 배후 지원을 통한 노량진을 연계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량진 수산시장, 수도자재센터 등 가용재 적극적 활용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여러분 어때요? 강을 최대한 살리고 물을 살리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물이 어떤 개발의 경계지를 오히려 물을 통해서 옆에까지 더 개발을 확장시키겠다는 게 여의도 지역, 요 지역의 중심, 서울의 도심이 종로, 강남, 여의도인데 여의도를 이런 쪽으로 바꾸겠다. 여러분 지금 보면 여의도 배후 지원을 위한 노량진 연계, 그래서 이런 데 가용지를 최대한 살려보겠다. 거기 가보면 여러분 좀 이렇게 물가 옆에서 넓게 그냥 쓰는데 개발하지 않고 뭐 노량진 수산시장, 수도자재센터, 한강지원센터, 수방사 이런 데 부지를 좀 넓게 활용하겠다. 참고로 수방사 여기 수방사 일부 있거든요. 진짜 수방사는 저쪽 사당 쪽으로 넘어가는 사당 쪽에 그쪽에 있는데 여기 일부 부지가 있고 이렇게 해서 서로 좀 바꿔보겠다는 얘기고 제일 메인 되는 게 강남이죠. 강남은 가용지 창출을 통해서 중심기름을 동서방에 확산하겠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강남은 가용지가 있더라고요. 개발이 확장될 수 있는 게 일단은 어디겠어요? 여러분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잠원 IC가 있고 반포 IC가 있고 서초 IC가 있으면 여기 경부 간선도로가 있으면 이거를 지금 가용지를 확충해서 공간통합 연계 사실 이건 뭡니까? 제일 중요한 데를 쫙 갈라놨잖아요. 근데 억지로 이게 통하고 있지만 그거를 도로를 땅속으로 놓고 위에를 공원화시킨다. 굉장한 거죠. 여러분 옛날에 그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YS가 대통령이 딱 됐을 때 그때 YS랑 경합을 벌였던 후보가 3명이 더 있었어요. YS가 대통령 되자마자 어떻게 해요? JP가 있었는데 JP는 3당 통합을 통해서 노무현, YS, JP가 붙었고 그리고 이제 DJ 김대중 씨가 있었고 이 당시에 또 누가 있었냐면 정주영 씨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대선에 대해서 엄청 싸웠는데 딱 YS가 대통령 되자마자 우리의 DJ가 그날 당일날 정치하야, 정치 그만두겠다. 그렇게 해서 발표가 떠났어요. 그때 DJ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YS를 너무나 잘한다. 각자 도생해라. 지금은 나부터 살아야 된다. 대마가 죽으면 다 죽는다. 정치 나 그만합니다. 그럼 아시아 평화재단이니까 만들어서 한동안 외유하다가 나중에 대통령으로 다시 컴백했죠. 그러니까
YS의 보복의 칼날이 어디로 갔느냐면 자연스럽게 성감에서 자기 그렇게 욕했던 정주영한테 갔었어요. 그때 정주영이가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에 정주영이가 6대 일간지 후면부에 현대자동차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백 개 회사가 돌아가고 그 고용자가 몇만이고 가족이 몇만이다. 이 얘기를 광고했어요. 이게 뭐냐? 니네 우리 죽이면 대한민국 망한다.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꿇는 소리 한 거죠. 근데 어쨌거나 현대는 그 당시에 YS 대통령 때 너무나 탄압을 많이 받았고 오히려 YS가 날개 달게 해준 게 누구냐? 여러분 알고 있는 대우죠. 그 대우는 막 그때 엄청 크다가 나중에 IMF 터질 때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음출해있던 현대는 오히려 방어 기제가 됐고 대우는 날아가 버렸죠. 자, 근데 이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들이 대통령 나왔을 때 경부고속도로 확장에 대한 논의가 나왔어요. 그때 정주영 씨가 뭐라고 했느냐? 경부고속도로 확장하는 거 옆으로 넓히면 보상 때문에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고속도로 2층으로 만들면 된다 이랬어요. 건설에 자신 있으니까. 그럼 2층으로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얘들이 2층으로 만들면 1층은 전천후 도로가 되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문제가 없는데. 근데 이게 너무 좋았는데 YS 때 그냥 확장을 하니까 이쪽 국토부 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지 마시고 이것 좀 이렇게 해봅시다 했더니 쓸데없는 소리 남의 정책 쓰면 내 인기 떨어져. 그냥 다 확장해 버렸죠. 확장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확장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게 좀 득이 될 수도 있죠. 땅속으로 그대로 넣었어요. 땅속으로 넣게 되고 위에는 덮으면 이게 가용 공간이 확보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땅속으로 넣다 보면 땅속에서 IC가 나오면 이런 고속도로 IC에는 넓은 공간이 나오니까 이 공간에 어떻게 해요? 메인 어떤 컴팩트 시트를 다시 한번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이 거기 있으면 안 돼. 이제 어떻게 해요? 서초 밑으로 양재 IC 쪽으로 들어갔죠. 그러면 양재 IC 쪽으로 지하에다가 고속도로 내면서 거기에 IC를 땅속으로 넣고 위에는 공원 만들고 높게 건물 지어서 분양하면 그 돈으로 지하도시 만들어요. 그럼 그 지하에 어떻게 해요? 터미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 좋겠죠. 왜? 대전에서 서울 올 때 쫙 오면 1시간 10분 만에 와요. 근데 어떻게 해요? 딱 서울 IC 딱 통과하면은 거기서도 강남까지 가는데 30분이에요. 근데 아예 그냥 딱 양지에서 딱 내려놓으면 서울 오는 시간이 20분 이상, 30분 이상 단축되죠. 그리고 양재 IC가 여러분 알고 있는 GTX가 딱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떻게 해요? 논의가 많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경부고속도로 입체와 동서간 통합된다. 그리고 IC부지 가용공간 활용 개념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런데 잠실 운동장 만든다. 국제교류 복합지구 연계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기가 제일 얘기가 되고 지상도로 폭원 축소에 따른 가용지가 활용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비포 F도 딱 보면 어떻게 해요? 이런 데가 공원이 되잖아요. 그리고 국제교류 복합지구 연계해가지고 강남과 잠실 지역을 연계한다. 그런 내용 생각해보고 자, 그 다음은 권역별 중심지에 대해서 19개 중심지를 집중 육성해서 4대 핵심 쪽을 활성화시킨다 나오는데 이런 얘기 해볼게요. 지금 보면 어떤 벨트축이라는 거 있잖아요. 옛날엔 내가 이런 거 볼 때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야 이거 벨트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는 것처럼 일단 창동, 상동, 광운대, 홍릉, 청량리, 왕십리, 성수, 건대까지는 첨단 혁신축. 그래서 이런 바이오, 의료, ICT. 그러면 이 얘기가 왜 나오냐? 전에는 이런 게 눈에 안 들어왔는데 요즘은 뭡니까? IT밸리, R&D 센터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 만들게 되면 이런 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굉장한 가치를 만들어요. 공장에서 뭔가 제품 만드는 것보다 이런 거에 대한 프로그램 하나 이런 거에서 특허내는 거 이게 돈이 더 되죠.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양재, 삼성, 수서분
이쪽은 미래융합축, 그리고 광화문에서 용산까지 여기는 어떻게 해요? 가산, 여기까지는 국제경제협의축, 그 다음에 상암, 수색, 마곡, 김포공항까지는 감성문화축, 방송, 미디어, 이런 축에 대해서 연결된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서로 교류가 있는 거죠. 이런 얘기 해볼게요. 예를 들면 바이오 쪽 업체가 이쪽 있고 이쪽 있고 이쪽 있으면 왔다 갔다 고려할 때 힘든데 이게 연결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업무상 교류가 일어나더라고요. 그거 분명히 있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교육 사업을 해보면서 요즘은 교육 사업이 디지털 시대라 어떻게 해요? 다 온라인 쪽이거든요. 그럼 이게 연결축이 있더라고요. 물론 만들어진 교육의 송출은 전국으로 되지만 이거 만드는 과정 중에서는 어떻게 해요? 업무상 이게 연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촬영 장소나 컨텐츠 개발하는데 이거 온라인 띄우는 이런 것 쭉 연결축이 맞아야 되는데 이런 쪽으로 이거는 신상업 성장과 거점 해가지고 이런 쪽에 맞춰가지고 이게 쭉 이뤄질 때 우리 재밌는 게 6대 복합 거점 해가지고 지금 보는 것처럼 신성장 상업 거점 6대 거점에서 이런 데들은 이런 것들이 뜨게 될 때 주변에 어때요? 많은 인프라를 가져와요. 다시 볼까요? 사람이 있는 곳에 투자하라 얘기했죠? 사람이 모이는 곳에 투자 아닙니다. 있는 곳이어야 돼요. 이런 데들은 있는 곳이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데들이 일반적 업무에 대한 것들은 온라인으로 업무 다 돼요. 근데 이런 쪽은 굉장히 보안을 유지하다 보니까 온라인 쪽으로 회의 같은 거 못합니다. 녹화 뜨거나 이런 문제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직접 만나서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해요? 그쪽에 사람이 모이게 된다고 있는 곳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할 때 여기 지금 뭡니까? 산업 거점에 대해서 이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것들을 잘 보라고요. 요 근처에는 다가구나 원룸, 어떤 식당, 꼬마 빌딩 이런 것들이 될 거라고요. 광운대, 홍릉, 광운대, 홍릉. 지금 보세요. 광운대, 홍릉, 광운대, 홍릉. 여기.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김포공항 여기 요 그림 서로 맞춰보면 요거 세 개가 저쪽에 세 개 다 맞춰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 위주로 여러분이 투자 가치를 보시라는 얘기죠. 여기가 지금 커서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를 다시 해봅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요거 지금 이렇게 해서 요런데 이 투자 가치가 다르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어디가 앞으로 포인트가 잡히는가 이런 거 한번 보고서 이 지역들이 사람이 모이는 데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온라인 등으로 대체되는 쪽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모여요. 거점만 되고 있는 곳은 따로 있죠. 근데 얘들에 대한 내용을 잘 보게 되면 사람이 이런 데는 모일 수밖에 없어요. 있는 데가 된다는 얘기예요. 다 볼게요. 거점이라서 가보니까 시설만 들어가 있고 맨날 재택근무예요. 이런 데는 주변에 재미없어요. 식당도 장사 안 돼. 커피숍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IT 밸리 같은 건데 특성이 뭔지 아세요? 있는 데예요. 왠지 아세요? 프로그램 만들고 뭐 할 때 집에서 서로 만들고 안 돼요. 모인 데에서 둘이 보고 얘기해야 돼요. 왜? 온라인으로 뭐 자료 주고 받으면 이게 뭐가 돼 버려요. 해킹 당해요. 그러니까 직접 보고 얘기하고 USB에 갈 보관하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직접 가서 일해야 되니까 있는 데가 된다는 얘기죠. 이런 데들. 자, 다음은 다양한 도시 모습, 도시계획의 대전환이 일어났다. 신용도지역제, 스카이라인 관리기준 개편. 지금 보면 여러분 옛날에 어떤 동네 평포지만 그런 아파트 있는 게 아니라 쭉쭉빵빵 올라가고 옆에는 비워두고 쭉쭉빵빵 올라가고 옆에는 비워두고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옛날에는 지금 현재 1800년대 산업화 쪽에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럼 이게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너무 도시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녹지지역 내지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왔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20년 지나고 나니까 이게 막 뒤섞이는 거예요. 더 복잡하게.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외에는 다시 어떻게 해요? 주거, 녹지, 상업, 공업 외에 업무나 공공, 관광 이런 것도 더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용도적 엄격하게 분리했고 환경오염 이런 것 때문에 분리를 했고 야 공장 저쪽에 가 있어 주택은 여기 있을게 야 상업적인 이쪽에 있어 이랬는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용도적을 통해서 법제계상 이런 걸 뒀더니 지금 이 용도적인 문제가 이겁니다.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법제계상 어때요? 자율성, 유연성의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게 대도시와 소도시가 똑같이 규제돼요. 그럼 사실 소도시 가면 주상공업적 지정이 민망해요. 상업적인데 이게 상업적이야? 주거적인데 뭐 이게 똑같아요 지금. 오히려 주거적인데 누가 고깃집 잘하면 거기가 상권이 살고 이쪽 상업적인데 누가 상권이 안 살면 조그맣게 집 짓고 살아요. 이게 일률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기능 복합 용도가 필요하다. 주상공업적만 갖고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기술 융복합, 정보화, 디지털화, 라이프스타일 다양화, 언팩트 시대 이런 얘기들이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 바뀌어간다는 얘기고 용도지역제가 도시계획 폐쇄되면 대전환돼서 비욘드 조닝이라는 게 나온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 비욘드 조닝이라는 게 굉장히 획기적이에요. 용도적의 자율성을 통해서 서울형에는 새로운 용도지역 만들자. 그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저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러시아가 군대 재편 잘못해서 박살났다. 보급부대 박살나니까 탱크 부대는 아무것도 안 오더라. 그냥 어떻게 해요? 탱크 2대에 일반 보병 10명, 30명, 보급부대 한 트럭, 그 다음에 무전부대, 의료부대 이렇게 붙여서 갔으면 그때는 이러지 않았을 텐데 비욘드가 그런 얘기예요. 서울 전역으로 신용도지역을 단계별로 확인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스카이라인 관리기준 개편한다. 35층 한강변에 30층 높이 삭제하고 멋있게 올려버리자. 다양한 경관 품격 있는 도시 조성하자. 그럼 보세요. 서울시 전역에 일률적 수시되는 수차된 적용. 뭐 상업적 준주거는 50, 뭐 어떻게 이렇게 딱 적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요? 저 구석진 데는 30층 지려도 질 수가 없어 앉아요. 여기는 50층 줘야 되는데 30층이라면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일률적으로 하지 말자. 같은 상업적이라도 어디는 60층 짓고 어디는 30층 짓고 나누자는 얘기죠. 다양한 연령 공간을 위해서 정성적 그다음 어떻게 해요? 유연적 가이드라인 정해서 절대적 기준 삭제하고 대상 요건을 고려해서 어떻게 해요? 적정한 높이를 통해서 이거 높이가 딱 얼마나 좋아요. 이게 지금 필요한 데들을 만들자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 지금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그리고 스카이라인 관리 방향 나오는데 동일 밀도화에서 유연한 스카이라인 경관 창출 나오고 있죠. 높고 낮은 건축물의 적정 배치로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만들자. 여러분 보세요. 옛날 서울 모습 넙대대하니 일방적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훨씬 디자인이 살잖아요. 강남에서 강북을 보고 강북에서 강남을 보는 거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자꾸 얘기합니다. 한 분이 막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좋다 저게 좋게 하길래 얘기하길래 강북을 얘기하면서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좋게 저렇게 좋게 하길래 아니 교수님 그러면 지금 그 얘기 하시는데 그럼 강북에서 강남 볼 때 생각해 보세요. 강남은 이렇게 다 만들었는데 왜 강북은 이렇게 만들면 안 되냐? 강남 사람들이 강북 볼 때 얘기하고 멀리 산 남산 바라보는 그런 조망 생각해서 높게 지키면 안 된다는 강남 위주 아니냐? 강북 사람이 그러면 강남을 바라볼 때 관악성 멋지게 보는 거 다 이제 가렸다. 서로 간에 이거는 오히려 이렇게 좀 뭔가 변화 속에서 얻는 걸 생각하지 잃는 것만 생각하니까 변화 안 주는 거냐? 동일 용적률에서 슬림한 건축 배치로 개방감을 확보하자. 즉 어떻게 해요? 넙대대한 것보다 얇고 높게 줘서 사이사이를 보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서울시 기본계획 나오는 거죠. 그 다음은 이거 획기적입니다. 기반시설의 입체화, 지상철도 지하화 나오죠. 여러분 지금 보는 것처럼 도시공간 측면에 여러 문제점을 유발하는 지상철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도시를 단절시키고 도로변 주변의 땅들, 철도변 주변의 땅들의 가치를 하락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경의고속도로 옆쪽에 있는 데면 방음벽 채우면 이런 데 어떻게 해요? 슬럼화 되잖아요. 큰 도로 옆에 접근성이 높은 땅인데 이용도는 되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시기능 활동 단절로 지역 활성을 제약하고 보행 및 도로 체계를 단절한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소음, 진동 등 생활환경을 악화시킨다. 자, 그 다음은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데가 철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철도가 지상으로 다니면 얼마나 시끄러워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해볼까요? 제가 대학교를 충남대학교 행정학과 나왔습니다. 지방대 나왔어요. 뭐 속일 필요도 없고 인대로 얘기합니다. 대학원은 이쪽 서울 쪽에서 나왔지만 그런데 제가 이쪽 다닐 때 논산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친했어요. 논산 대공고. 근데 그 친구 중 하나를 집에 여름방학 때 우리 놀러 갔더니 가보니까 형제가 되게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걔네 집 가보니까 마당은 넓어요. 근데 마당 위가 이렇게 축대가 높아요. 뭔가 했더니 그 위가 철길이에요. 저 열차 지나가는 데 살아요. 자기 이 집안에서 이 3대째 산대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밤에 자는데 진짜 못 자고 술 그렇게 먹고 친구들이랑 대학교 때니까 자는데 취했는데도 잠이 깨요. 왜? 밤 열차 지나가면 시끄러워서 깨는 거예요. 열차가 바로 옆에서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형제가 많아요. 왜 형제가 많은지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하여튼 잠을 밤에 못 자니까 밤 잠 안 오면 뭐 그랬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면 이런 데가 지하로 갔을 때 소음이 없어지는 거. 여러분 인덕원역이 우리 지금 사무실 옆에 인덕원역이 있는데 인덕원역 옆에 있는 평촌역이 다음 역이 평촌역인데 요 지하로 가는 게 도로 따라가지 않고 어때요? 일반 개인들 땅 밑으로 지나가요. 그래서 그 필지를 떼보면 지역권이 설정돼 있고 밑에 전철 지나가는데 그 땅 위에 서 있으면 약간 전철 갈 때 진동은 나지만 시끄럽진 않아요. 이럴 때 여러분 어때요? 전혀 가치가 달라지죠. 그러면 도시 공간을 단절시킨 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변 환경을 악화시킨 모습이 나오는데 이런 데가 참 지상에서 보면 이 평수 모아보면 작은 땅이 아닌데 그리고 이런 땅이 역세권인데 역세권인데도 이용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데에서 서울 중심 공간의 입지 신도시 활력 공간 전환 필요해서 새로운 가용 공간의 잠재력 멋있게 썼죠? 철도 중심으로 한 지상철도 대부분이 서울 중심지 관통한다. 100km, 4.6km에 자라는 선로부지와 차량기지가 서울대 입지에 있다. 지하를 통해서 공간 창출하고 가용주 부지를 해석하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하를 내려가면 그 지상 공간에 역세권을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선형의 문화 여가 공간이 나온다. 여기 보세요. 지금 보면 여기 보세요. 어떻게 해요? 공원이 길게 돼 있어. 공원은 길게 돼 있어요. 많이 걸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길게 걸으면서 어때요? 공원의 기능도 하고 밑으로 들어가서 교통 입지도 좋고 이 중에 이제 조금 넓게 수용된 데다가 이런 식으로 큰 건물 진다. 그럼 그런 데가 어디냐? 여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선 다 그렸네요. 어디 갈지 쭉 이렇게 해서 그려놨죠. 그러면 이 중에 국절 차량 기지도 있고 어때요? 도시철도 차량 기준, 국절 재단 공간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차들이 이렇게 어때요? 이게 지하철로 다 옮겨가면 이 공간에서 어떤 문화 공간 여러분 알고 있는 이 얘기했잖아요. 워크, 플레이, 라이브. 그러면 워크 일할 수 있는 상업적 공간과 라이브 공간, 주거적 공간은 만들지만 플레이를 어떻게 만드냐? 이런 데 넓게 공원 만들면 요 사이사이 워크 플레이가 다 여기 짜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요? 주말마다 산책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저녁마다 나가서 거기 옆에 있는 커피숍에서 차도 마시고 굉장히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만들겠다는 얘기죠. 뭔가 들어보니까 오 쌈박한데 이 생각 좀 들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고 제가 볼 때 이 얘기를 서울시가 곧 하면 자 보세요.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똑같이 갈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여러분 보면 그런 데는 도로 같은 게 있는데 오래된 도로가 지하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때요? 가용공간 나고 여가 만들 수 있어요. 특히 복개천 열면 어떻게 해요? 조그만 소하천 옆에 얼마나 멋있게 살릴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대세가 될 거란 얘기죠. 자, 그리고 이런 지금 보는 것처럼 지하철도 공간에 잠재력해서 철도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들, 경인선 쭉 나오는 거, 경의선 나오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럼 이런 재철중 공단을 어떻게 만드느냐 보면 보세요. 철도 부지 가치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예산이 없잖아요. 공공제한 부담 최소화 나와 있죠? 지상철도 부지의 높은 가치 활용 이겁니다. 내가 엄청나게 돈 많은 기업인데 뭔가 상가 좀 지어서 분양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럼 걔들 보고 얘기하는 거죠. 야 너희들 이거 지하로 넣는 공사 너희들이 해.
대신 너희들에게는 지상 공간에 사건 줄게. 그럼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서울에 여기 지금 보면 왕십리에서 청량리까지 연결되는 구간에 지상철도 사건을 준다. 그럼 어떻게 공원도 만들고 거기다 멋있게 상가 지면 이런 거 분양되죠. 주상복합 아파트도 질 수 있고 괜찮거든요. 완전히 슬럼화된 옆에 것까지 딱 수용해서 어떻게 해요? 철도 지하를 넣고 양쪽에 허름한 동네 싹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반경 양쪽으로 해서 도로폭 한 2, 3km에서 멋지게 한 어떻게 해요? 15km 쫙 개발한다. 오, 일산박하죠.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래 100년 대비 단절된 동서지역 통합, 이게 서울의 성장 중심 공간을 조성한다. 그리고 이 얘기가 뭐다? 전체적인 모두의 밸런스를 맞추는 얘기다. 단계적 지하 검토한다. 그래서 일단 지하 검토하는 게 어디요? 수색에서 서울역,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서울에서 용산역, 용산역에서 노량진, 노량진에서 영등포, 이런 쪽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단계적 입체화, 그리고 효율적인 데크화로 지역 연결 공간 창출한다. 즉 뭐냐? 철도가 있으면 위에다가 데크를 둬서 덮어서 공원을 만든다. 그러니까 뭐 지하로 내려가는 게 힘들면 데크 설치를 통해서 입체 복합 개발 사례 만든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럼 이렇게 될 때 연계 시너지 나는 게 어디요? 서울 용산, 왕십리, 망우 이런 쪽으로 다 연결돼서 만드는 거죠. 그럼 여기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이런 거죠. 지하로 만들고 위에 보면 위에를 옮겨서 이걸 서로 어떻게 개발권을 준다는 얘기죠. 여기도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이게 1층이 있었다면 위에를 덮어버리면 이게 지하처럼 되고 여기가 1층이 되는 거죠. 높여서. 그러면 그런데도 어때요? 차량기지 데크 설치 및 상부 활용해서 도시철도 차량기지 만들고 그 차량기지가 있다면 넓게 차량기지 있잖아요. 지나다 보면 기찻길이 넓어 두 줄인데 넓어져요. 한 30줄 되죠? 그럼 몇 차량기 있다면 그런 데를 데크를 씌워서 위에다 공간을 활용하자는 얘기죠. 그리고 열차 타러 그걸 내려가면 되니까 주요기층 역설로 상부 입체 복합 개발 만들고 차량기지 같은 데 데크 설치한다. 어떻습니까? 창동, 청량리, 수색역 이런 데 있다면 이런 데 주요 거점 기능 고도화시킨다. 뭡니까? 이렇게 되면 개발할 수 있는 부지를 수용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차량계 주의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얘기를 맨 처음 아이디어낸 게 박근혜 때예요. 박근혜가 뭐냐 행복주택 어때요? 이런 데 위에다가 집 짓자는 얘기 했었는데 그 개발권의 얘기는 좋지만 방향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밑에 지금 철길 다니고 이런 데 위에 집 짓는 거는 첫 번째 이런 수면 공간에 사람이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밑에 전철단에서 전류파나 진동 이런 건 좀 안 좋다. 이건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데가 막 불이 밑에서 전기 절차에서 전복으로 사고 났다. 그럼 이거 진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나 위에 사람들이 뭔가 생동감 있게 쓰는 그런 걸 만들겠다. 이런 거는 맞죠. 그러니까 그 위를 개발한다는 아이템은 좋았는데 박근혜 때 행복주택은 너무 조금 집을 진다 좀 불안한 느낌이 있었고 위에 백화점을 준다 이런 건 뭐 어차피 놀러 가고 사람들이 쇼핑하는 거고 저녁엔 집에 가서 자니까 뭐 큰 밤에 자다 화마에 터지고 화마에 당하고 이런 건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역사 입체 복합 개발 그리고 어떻게요 차량계지 연 입체 복합 개발 이런 것들이 지금 어때요 빅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은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나오는데 이게 자율주행, 그 다음에 어떻게 UAM이라고 해서 공항 수도권 광역 연결성 증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항이라는 김포공항이 있다면 너무 멀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어디서든 공항 가는 걸 아주 쉽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율주행 나오죠?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자율주행 자동차 기반 구축하겠다. 그리고 서울형 도시망공 교통 구축한다. 모빌리티 허브 구축한다. 그러면 이런 자율주행 시범 지구에서 로보택시나 자율주행 버스 만들어서 상암에서 마곡 여의도 도시 위례 강남까지 다닌다. 대중교통 자율주행 버스 만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이 우리 핸드폰으로 스마트 도로 인프라 구축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뭐 어디 공사 중이니까 피해가 만든다는 건데 요거는 제가 어떻게 뭐 기술적인 얘기 나오니까 제가 그거는 조금 얘기가 좀 조심스럽네요. 제가 지식의 한계입니다. 부동산적인 전문가지 어떤 기술적인 내용은 모르는데 서울시는 이런 기술적인 걸 가져가서 바꾸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내용의
간선 노선을 확충해서 어떤 부동산에 거점되는 데가 연신내, 창동상계, 청량리, 광화문, 용산 이런 쪽에 삼성, 잠실, 수서, 양재, 사당, 대림에서 이런 데 여러 가지 자율주행을 해서 재밌는 건 이겁니다. 이거를 돈 들이는 게 힘드니까 민간 개발을 지원해서 어떻게 해요? 야, 니들 개발해봐. 이런 거 좀 내놔봐. 그 대신 이런 거 내놓는 대신에 용적률 인센티브 더 줄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쪽으로 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해결하는 거죠. 이런 시스템 만들 때 돈 많이 드니까 그 어떤 특정 거점을 만들고 그 지역 주민들은 용적률 300% 500% 높여줄게. 대신 니들이 이런 거 만드는 거 해봐. 인프라 확보해봐. 이런 걸 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바꾸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렇게 광역형, 지역형, 근린형의 어떤 환승센터 만들게 되면 이런 걸 통해서 GTX역이 대부분 어떻게 자율주행 시스템이랑 연결되는 거고, 지역형으로 나오는 것들은 나오는 거고, 이런 것들이 뭡니까? 서울시가 생각하는 어떤 기본계획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입지 기준을 다 만든다는 얘기가 등장을 하고, 공중지상 지하로 가는 신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맞는 추진 일정이 있어가지고 문제는 요게 이제 법정 절차, 공청회가 이제 곧 들어가요. 그리고 협의하고 시의하는데, 요거를 제가 맨 처음 할 때는 이런 게 나와서 할 때는 대통령이 당선 전이어서 저도 조심스럽지만 요번에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아시죠? 그러니까 되겠죠. 만약에 대통령은 이쪽 색깔, 이쪽에 이름 이거 좀 서울시 기본계획이 애매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생각하는 어떤 정책 발전 방향과 서울시 얘기가 합치가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굉장히 탄력을 받을 테고, 이 얘기가 글로벌 스탠다드 서울이니까 대한민국의 나머지 도시들도 다 따라와요.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세계가 따라갈 건데 세계 모범이 되는데 대전시나 부산시나 광주시가 이거 안 따라한다. 말이 안 되죠. 앞으로 여러분 어떤 도시의 발전 모델은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 이거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40 서울시 도시문계 강의 3시간에 걸친 얘기를 마쳤습니다. 1교시에는 제가 기본개념을 할 때 양적 팽창이었지만 2교시, 3교시는 이게 질적 변화구나, 완전 리모델링이구나, 이런 개념 생각했을 겁니다. 자, 여러분한테는 이렇게 강의를 뵙게 돼서 반갑고, 이 내용들 잘 공부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다음 어떤 부동산 투자할 때 어떤 큰 바이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